여러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대에서 일부 철군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철군을 하고 있어요. 이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독일의 올라프 슐츠 총리를 만나고 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주둔해 있던 러시아 병력의 일부 철건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반전이. 그러면서 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쉽게 말하면 유럽이 전쟁을 원치 않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도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 예. 그러니 나는 일단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일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서 철군을 한다고 해서 이게 여러분 완전히 철군을 한다 이렇게까지는 뭐 믿을 수가 없겠지요. 언제 어느 때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게 전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군하는 척 회군해서 다시 들이칠 수도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방과 외교적 협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풀겠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야기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죠.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꿈같은 일이다 이러면서 나토 가입에 대한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사실상은 나토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철군의 명분이 쌓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게 가장 심각한 러시아의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그건 안 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서방과 미국이 러시아를 자꾸 압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13만에 해당되는 그 12만 7천 13만에 해당되는 병력을 우크라이나를 삼면으로 감싸면서 언제든 쳐들어갈 기세를 갖췄었습니다. 기갑부대니 공군이니 포병이니 할 것 없이 9가지 통로로 우크라이나를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생각까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슐츠 독일 총리와 면담을 하고 나서 다양한 있던 카드가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명분이 만들어진 거죠. 명분이 만들어지니까 러시아는 이제 뭐 철군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실상 러시아는요 어쩌면 푸틴 대통령은 이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지도 모릅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자산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석유나 곡물의 가격이 지금 폭등했잖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석유 가격도 곡물이라는 건 밀이나 옥수수 말입니다. 이런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러시아는요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인기마저도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가는 $100를 향해서 가고 있고 곡물은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135가 넘을 정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철군에 대한 명분만 있으면 철군을 할 참이었는데 이게 독일의 슐츠 총리가 사실상 철군의 어떤 모양새를 준 건 아닌가, 명분을 준 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예, 이게 다 철수는 아니지만 철수라는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요, 다우산업지수도 처음부터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상승세로 마감을 했어요. 1.13%나 올랐습니다. 391.61을 기록했고요. 34,957.79로 마감을 했습니다. 엄청나죠? 뭐 1.13% 올랐으니까 별로 많이 오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시장은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안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지금 시장은 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스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거의 폭등입니다. 2.43%나 올랐습니다. 335.49포인트가 올랐고요. 14,126.41로 마감했습니다. 장을 시작하자마자 오르기 시작해서 끝까지 오름세를 유지하다가 장 막판에는요, 더 많은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반응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것을 보면 시장은 진짜 예민해요. 물론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이 철수하는 게 일부예요. 일부 철군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군하는 사진은 이렇게 지금 공개는 했지만 이게 진짜 제대로 다 철군을 하는 건지 이것은 두고 봐야지 합니다. 아직까지 일부 철군한다고 해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군대 있잖아요. 13만 대군이요. 13만 대군이 철군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막 뭐라고 이야기하나 요란스럽게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조금씩 움직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시간이 16일이다. 아니다. 20일이다. 이렇게 논쟁을 굉장히 많이 거쳤지만 결국은 말입니다. 뭔가 평화적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지금 찾아진 것은 아닌가 그렇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동안 말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CIS 연합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독립국가연합. 여기에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들은요. 대사관부터 시작해서 기업들 주재원들까지 다 철수시키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갔었거든요. 그만큼 최악의 상황을 맞다가 조금씩 풀리는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직까지 그냥 낙관할 일만은 아닙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좀 더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진짜 철군이 돼서 전쟁의 어떤 포화가 멈춘다면 진짜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면 왜냐하면 16일 날 침공한다 20일 날 침공한다 이런 얘기가 전 세계를 지금 무섭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동격서라는 것도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에 대한 어떤 먹구름도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게 종결될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